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못했던 핸드폰 잠시 멀리하고 마음의 소리에 귀 우려보세요. 살다 보면 이유 없이 힘든 시기가 오는 때가 있다. 별일 아닌 일도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이 쉽게 지치고, 하루가 전보다 더 버겁게 느껴지는 시기. 이런 흐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문제조차 크게 다가오는 순간들. 이런 시기는 괜히 오는 것이 아니다. 하필 지금 이런 일이 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지 몰라 답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고비가 찾아올 때는 공통된 의미가 있다. 삶이 한 단계 바뀌기 직전, 이런 흔들림이 먼저 찾아온다. 최근의 상황이 유난히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에 가깝다. 지금 겪고 있는 이 무거움이 어떤 뜻을 지니는지 알아보자. 일장 고비가 찾아오는 이유. 삶의 고비는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흐름이 먼저 움직인다. 겉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도 안쪽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다. 사람은 이런 신호를 눈으로는 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마음은 먼저 느낀다. 그래서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평소보다 작은 일에도 더 쉽게 지치고 감정이 예민해지는 것이다. 이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고비 앞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고비는 잘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삶이 새로운 방향을 만들 때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이다. 이걸 알면 불안이 조금은 줄어든다. 고비가 찾아오는 첫 번째 이유는 익숙함을 벗어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익숙한 환경을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오래 머물게 된다. 하지만 익숙함이 길어지면 변화가 어려워진다. 내가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때가 오면 삶은 막혀 있던 부분을 흔들기 시작한다. 이 흔들림이 불편하고 낯설어서 고비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실제로는 나쁜 일이 아니라 준비 과정이다. 두 번째 이유는 감정 정리다. 오래 묵은 감정은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올라온다. 평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상처가 갑자기 떠오르거나 별일 아닌데 유난히 가슴이 답답해지는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 이런 감정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정리가 필요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다.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떠오르는 순간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떠오르는 감정은 사라질 준비가 되었기에 올라온다. 정리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진다. 세 번째 이유는 인연과 환경의 정리다. 삶은 필요 없는 인연이나 역할이 남아있으면 새로운 흐름을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정리가 먼저 일어난다. 가까웠던 사람과 갑자기 거리가 생기거나 내가 오래 해오던 일이 갑자기 막히는 순간이 있다. 이런 변화는 상실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빈자리가 생겨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오래된 인연이 떠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지 않았던 인연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네 번째 이유는 그릇의 확장이다. 삶에서 더 큰 것을 받으려면 그만큼의 힘이 필요하다. 지금 겪는 어려움이 크다면 그만큼 받을 것도 크다는 뜻이다. 삶은 작은 그릇에 큰 복을 담지 않는다. 고비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큰 것을 담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버거움이 먼저 온다. 무게가 커질수록 사람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넓어진다. 다섯 번째 이유는 흐름 전환 직전의 진동이다. 큰 변화는 조용히 오지 않는다. 바뀌기 직전에는 한 번 흔들림이 크게 온다. 마치 계절이 바뀔 때 갑작스러운 큰 바람이 지나가는 것과 비슷하다. 삶의 계절이 바뀌기 전에 이런 흔들림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 흔들림은 변화가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가까워졌다는 의미다. 흔들림의 정도가 커질수록 전환점이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고비가 오는 마지막 이유는 방향 수정이다. 사람은 종종 마음속 중심과 다른 방향으로 살 때가 있다.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안쪽에서는 점점 피로가 쌓인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삶은 방향을 강제로 조정하는 듯한 사건을 보내서 흐름을 돌린다. 사람은 그 변화를 처음엔 고비로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이 맞았음을 깨닫는다.
삶은 가끔 강하게 밀어야 할 때가 있다. 그때 생기는 체감이 바로 고비다. 이처럼 고비는 실수 때문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 오는 것도 아니다. 삶이 새로운 길을 열 준비가 되었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고비는 흔들림으로 보이지만 본질은 재정비다. 오래된 것을 정리하고 감정을 비우고 필요한 사람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과정이다. 어려움이 시작된 순간부터 이미 정리는 진행되고 있다. 지금 겪는 무거움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다. 흐름이 바뀌는 직전에는 이런 변화가 온다. 고비는 삶이 움직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다. 이장 고비의 시기가 유난히 괴로운 이유. 고비의 시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 왜 이렇게 힘들지? 예전엔 이런 일쯤 아무렇지 않았는데. 하지만 고비는 단순히 일이 꼬이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 몸 환경이 동시에 흔들리는 시기라서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 이 시기가 유난히 괴로운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첫 번째, 괴로움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람은 예상 가능한 위험에는 적응이 빠르다. 언제 올지 모르는 불안,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감정의 흔들림은 더 큰 스트레스를 준다. 갑작스레 일어나던 일이 멈추거나 흐름이 꺾이는 순간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무거운 충격이 된다. 이 불확실성이 고비를 힘들게 만든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방향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두 번째, 괴로움은 외로움의 증가다. 고비가 시작되면 이상할 정도로 주변의 말이 마음에 닿지 않는다. 누구의 조언도 위로도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혼자 버티는 느낌이 강해지고 스스로를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는 경향이 생긴다. 사람들은 이 시기마다 공통적으로 말한다. 말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해도 해결이 안 되는 느낌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외로움은 내면이 재정비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의 고비가 내가 넘어야 하는 고비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괴로움은 가치관의 충돌이다. 고비 시기에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방식이 흔들린다.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믿었던 사람이 낯설게 느껴질 때, 내가 오래 지켜왔던 기준이 더 이상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사람은 내부에서 혼란을 느낀다. 이 혼란은 실패가 아니라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래된 기준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이 과정이 사람에게 큰 부담을 준다. 네 번째, 괴로움은 감정의 파동이다. 평소엔 괜찮았던 일이 갑자기 크게 상처처럼 느껴지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며 감정이 하루에도 여러 번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이 생긴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모든 것이 귀찮아진다. 이 감정들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감정이 가장 크게 요동칠 때가 바로 마지막 정리 단계다. 다섯 번째, 괴로움은 몸의 피로감이다. 감정과 마음이 흔들릴 때 몸도 영향을 받는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의욕이 줄어들고 체력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변화는 몸이 버티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내면과 외적인 변화가 겹치면 몸도 전환기에 들어가며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그래서 고비가 오는 동안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지는 것이다. 여섯 번째, 괴로움은 과거와 미래 사이의 갈등이다. 고비의 시기에는 과거에 머물고 싶은 마음과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압박이 동시에 작용한다. 과거는 편안함을 주지만 미래는 불확실함을 준다. 이 두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이 사람을 더욱 지치게 만든다. 과거에 머물고 싶으면서도 더 이상 그곳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걸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 이 간격이 사람을 괴롭게 만든다. 일곱 번째, 괴로움은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다. 노력해도 진전이 없는 시기, 아무리 애써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시기,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시기. 이런 느낌이 고비의 시기에는 자주 찾아온다. 하지만 정작 이때는 겉에서 보이지 않을 뿐 안쪽에서는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움직임은 멈춘 것 같지만 정리는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 괴로움은 내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이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변화로 자신을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고비가 오는 시기는 겉으로 보이는 성장이 거의 없다. 성장은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반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기간이다. 나무도 새순이 돋기 전에는 뿌리를 먼저 확장한다. 겉에서 변화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뿌리가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비의 시기가 괴로운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다. 이 시기는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인생 흐름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괴로움이 깊을수록 변화는 가까워진다. 고비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절차다. 3장 고비가 끝나기 직전에 나타나는 신호들. 고비가 끝나기 직전에는 특정한 흐름이 나타난다. 이 신호들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리가 거의 마무리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현상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 시기를 가장 혼란스럽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때가 끝과 가장 가까운 시점이다. 겉으로는 무너지는 것 같지만 내부에서는 정돈된 구조가 드러나고 있다. 첫 번째 신호는 빠른 정리다. 필요 없는 관계, 물건, 습관, 감정이 놀라울 만큼 빠르게 떨어져 나간다. 평소 같으면 미련이 남을 상황도 담담하게 지나갈 수 있고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것이 자연스럽게 손에서 떠난다. 정리의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이미 정리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흐름이 바뀌기 직전에는 빈자리 확보가 우선된다. 겉으로는 잃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신호는 감정의 마지막 흔들림이다. 고비의 마지막 단계는 감정이 크게 요동치는 시점과 맞물린다. 별것 아닌 일에 눈물이 나거나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거나 이전보다 더 예민해지고 불안해지는 순간들이 반복된다. 이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마음속 깊숙이 남아있던 오래된 감정 찌꺼기가 빠져나오는 마지막 과정이다. 마치 컵에 남아있던 물때가 맨 끝에서 한 번에 떨어져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 이때 감정이 흔들리는 이유는 정리가 거의 끝났다는 의미다. 세 번째 신호는 사소한 행운의 등장이다. 큰 행운이 오기 전에는 작은 행운이 먼저 온다. 뜻밖의 도움, 우연한 기회, 작은 문제의 해결 등 긍정적인 흐름이 조용히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잊고 있던 사람이 연락을 주거나 우연히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거나 생각보다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기도 한다. 이런 경험은 아주 작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작은 기운은 큰 흐름을 불러오는 신호다. 삶은 복을 줄 때 미리 작은 예고를 보낸다. 네 번째 신호는 마지막 고비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시점이 바로 이때다. 정리가 거의 끝나갈 때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흔들림이 온다. 갑자기 여러 일이 동시에 무너지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나거나 마음이 바닥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때 사람들은 왜 갑자기 더 힘들어지지? 라고 묻는다. 하지만 이 단계는 끝이 가장 가까운 순간이다. 삶은 큰 변화가 오기 직전 마지막 남은 불순물을 한 번에 끌어올린다. 그 과정이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 마지막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라 변화 직전의 진동이다. 다섯 번째 신호는 관계의 재구성이다. 고비가 끝날 무렵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게 된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의외로 가까워진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니다. 내가 앞으로 갈 방향에 맞는 인연들이 새롭게 이어지는 과정이다. 관계에서 생기는 변화는 고비의 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마음의 가벼움이다. 이 시기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걱정은 여전히 있는데도 마음 한켠에 설명하기 어려운 평온함이 생긴다. 이 평온함은 해결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부 정리가 거의 끝났기 때문이다. 마음속 많은 갈등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긴다. 예전에는 크게 보였던 문제가 갑자기 작아 보이기도 한다. 이 평온함은 변화가 가까워졌다는 상징적 순간이다. 일곱 번째 신호는 몸의 변화다. 고비가 끝나갈 때
몸이 가벼워지거나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생긴다. 밤에 잠이 잘 오거나 생각이 정리되면서 호흡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몸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 내면이 정리되면 몸도 그 흐름을 따른다. 몸의 변화는 고비의 마무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8번째 신호는 섬세한 감각의 회복이다. 고비의 초반은 모든 감각이 둔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시기다. 하지만 끝이 다가올수록 작은 기쁨에도 반응이 생긴다. 햇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거나 커피 향이 편안하게 다가오거나 사소한 일에도 감사함이 올라오는 순간이 생긴다. 이 감각은 다시 살아나는 중이다. 마음이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다. 마지막 신호는 흐름의 연결이다. 막혀있던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하고 지체되던 일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큰 변화처럼 보이지는 않더라도 작은 진행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 순간은 고비가 끝나가고 있다는 분명한 징조다. 흐름이 다시 이어지면 복이 들어올 길이 앞에 열린다. 이 모든 신호는 우연이 아니다. 정리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흐름이 준비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고비가 가장 험한 순간이 오히려 끝과 가장 가까운 시점이다. 이 시기는 단순한 힘듦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향한 문턱과 같다. 지금 겪는 흔들림이 깊을수록 흐름의 전환도 가까워진다. 사장 고비를 넘기면 복이 오는 이유. 고비를 넘긴 사람에게 복이 오는 이유는 단순한 위로나 희망이 아니다. 삶의 구조가 실제로 바뀌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고비는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일이 아니라 더 큰 흐름을 담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 과정을 지나오면 마음 경관계 기회가 전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변화들이 모여 복이 들어오는 시기를 만든다.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의 중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고비를 겪는 동안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중심을 찾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흔들림에 밀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마음 속에서 방향이 잡히는 시점이 온다. 이 중심은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서서히 자리 잡는다. 그동안 어지럽게 움직이던 감정과 생각이 정리되면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긴다. 이 힘은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능력으로 이어진다. 기회는 항상 눈앞을 스쳐 지나가지만 중심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고비를 넘긴 사람은 중심이 잡혀 있기 때문에 기회를 정확하게 알아본다. 두 번째 이유는 비워진 공간이 채워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비의 시기에는 불필요한 감정관계 환경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 이 과정은 손실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다. 삶은 빈 공간을 그냥 두지 않는다. 비워진 자리는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기 위해 필요한 자리다. 예를 들어 낡은 인연이 떠나면 더 맞는 인연이 들어올 여유가 생기고 막히던 일이 멈추면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비를 넘기면 이 빈자리에 긍정적인 흐름이 하나씩 채워진다. 이 순간을 사람들은 복이 들어온다고 느낀다. 세 번째 이유는 시야가 크게 넓어지기 때문이다. 고비를 겪기 전에는 작은 문제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힘든 시기를 지나면 단단한 마음이 생기면서 시야가 넓어진다. 이전에는 크게 보였던 문제가 작아 보이고 사소한 기쁨에도 감사함이 생기고 과거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성숙해진다. 이 시야의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끌어오는 힘으로 작용한다. 감사함이 늘어나면 긍정적인 흐름이 따라오고 쓸데없는 걱정을 줄이면 결정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 결과 앞에서 놓치던 운과 기회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네 번째 이유는 흐름의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삶의 흐름은 일정하지 않다. 멈추는 시기가 있고 움직이는 시기가 있다. 고비는 멈춤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가 지나면 흐름이 전환되면서 막혀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마치 긴 겨울이 끝난 후 흘 속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것과 같은 구조다. 겉으로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내부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 이 전환점 이후부터는 작은 기회가 연달아 들어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정되고 몸의 피로도 서서히 풀리며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이 시기를 사람들은 흔히 왜 갑자기 일이 풀리지? 라고 말한다. 흐름이 바뀐 것이다. 다섯 번째 이유는 내가 나를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고비는 사람을 가장 솔직하게 만든다. 면하려고 했던 감정과 마주하게 되고 기대했던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되고 자신의 진짜 마음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만큼 명확함을 준다. 명확함이 생긴 사람은 선택을 정확하게 한다. 결정이 정확해지면 복이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진다. 삶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시간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이유는 마음의 그릇이 커졌기 때문이다. 큰 것을 받으려면 큰 그릇이 필요하다. 작은 그릇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넘쳐서 지켜낼 수 없다. 고비는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다. 버거웠던 만큼 마음의 용량이 커졌다는 뜻이다. 예전 같았으면 감당하지 못했을 상황도 지금은 담아낼 수 있게 된다. 삶은 큰 그릇이 준비되면 큰 복을 준다. 지금까지 고비가 만들어낸 힘이 바로 이 복의 수용 능력이다. 일곱 번째 이유는 정리가 끝나는 순간 새로운 길이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점이다. 고비의 목적은 결국 정리다. 정리가 끝나는 순간 삶은 빈자리에 알맞은 선물을 놓는다.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는 분명하다. 정리가 끝나면 안정이 오고 안정이 오면 기회가 들어오고 기회가 들어오면 삶의 흐름이 확장된다. 이 흐름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온다. 마지막 이유는 삶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때문이다. 고비를 넘긴 사람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깨닫는다. 내가 생각한 것만큼 삶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깨달음은 강력한 힘이 된다. 신뢰가 생기면 불안이 줄어든다. 불안이 줄어들면 선택이 정확해진다. 선택이 정확해지면 복을 맞이할 준비가 끝난다. 삶은 신뢰를 가진 사람에게 더 좋은 흐름을 준다. 결국 고비를 넘긴 사람에게 복이 오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마음의 기반, 삶의 방향, 환경의 정리, 관계의 재구성, 기회의 흐름까지 모든 요소가 새롭게 자리 잡기 때문이다. 이 변화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자리 잡다가 어느 순간 눈앞에서 복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즉, 고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리가 끝나면 새로운 흐름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들어온다. 지금까지 버텨낸 모든 시간이 그 복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다. 지금의 시기가 유난히 무겁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다. 흐름이 멈춘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다. 이 시기는 오래가지 않는다. 고비는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담을 힘을 만드는 시간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무거움은 곧 사라지고 자리 잡히지 않던 것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지금의 이 시기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